러시아제 무기에 대한 어떤 이제 허상이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쟤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러시아제 무기를 옹호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의 이제 얘기 평론가들 그 외국에서도 평론가들 얘기가 저거는 다운그레이드해서 판 무기야 성능을 좀 낮춰서 팔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그게 깨진 게 확실하게 깨진 게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스스로 다 드러난 현재 완전 이제 입증이 됐잖아요. 아니라는 거. 실제 쟤네들 무기 저기로 좋지 않다는 게. PD님, 예. 배가 아프시다며? 그제부터 배가 계속 아프네요. 어느 부위가? 처음에 복부가 아팠는데 네. 나중에 옆구리가 아파요. 옆구리 어디? 오른쪽? 이게 맹장인가? 이거 위치가 맹장이라는데? 충수요. 충수요? 네. 나는 42년 전에 제거 수술 했는데. 뭐 한번 아. 해보시려고? 이거 수술해야 되는 거죠? 난 바로 했어요. 그러면 저 한 일주일 정도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슈퍼소닉 TV? 나 그 사이에 공부 좀 더 하고 올게. 지금 휴가 가려고 그러는 거죠? 다들 좀 충전을 해야죠. 아니 우리 구독자분들 어떡하고요? 나도 좀 연구 좀 하고 와야지. 평상시부터 항상 지금 공부해 놓으시면서. 아니야, 새로운 걸 많이 개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독자님들 안 위해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 쌓이고 쌓인 지식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거 좀 듣자는데. 근데 그게 네. 나이를 먹으니까 기억력이 감퇴하면서 다시 옛날 그 자료들을 봐야 돼요. 제가 수술하면 이 슈퍼소닉 TV가 안 굴러가니까 한번 병원 가서 일단 초음파든 뭐든 한번 진단 한번 받아볼게요. 네, 받아보세요. 오늘 방송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승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 미천까지 다 드러난 러시아 무기의 허상. 이거 러시아 무기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실망 굉장히 많이 하셨겠어요. 뭐 오늘 이제 말씀드릴 주제겠지만은 그렇다고 뭐 구소련제, 러시아제 무기가 모든 게 엉터리다. 그건 아니고. 그건 절대 아니죠. 그건 아니고 이제 그 한때 좀 위력을 발휘한 그 특유의 자기들의 아주 뭐 강점 무기 장르가 있죠. 예, 그러니까 오늘은 구소련제 그냥 러시아로 통일할게요. 네. 이 러시아제 무기가 인정받았던 그 무기들부터 그것이 알고 보니 완전 허풍선이다.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시죠. 네, 그렇게 하시죠. 네네. 자, 그럼 과거로 돌아가서 제 1차 세계대전 당시의 소련제 무기는 뭔가 화끈한 게 있었습니까? 제 기억으로 없습니다. nothing. 근데 그 당시에는 1차 세계대전 1914년도에 발발을 했죠. 18년도에 이제 끝났고 네. 그 기간 중에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제 무기도 이렇다 할 게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100여 년 전에는 네. 러시아제나 미국제가 돋보인 무기가 없었어요. 아, 그리고 오히려 수입을 해서 이제 자기네 주력 무기를 이제 썼는데 그러한 무기를 공급한 기술도 그렇고 네. 영국, 프랑스였습니다. 아, 당시에는 예,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 그리고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나기 전에 전간기, 한무이로 전간기, 전쟁 나기 전에 사이. 네네. 1, 2차 세계대전 중간에 전간기. 네. 이때도 이제 마찬가지였죠. 특출난 게 없었죠. 러시아나 미국제나. 아, 그래서 그 시절에는 영국과 프랑스제가 이제 득세를 했죠. 그리고 뭐가 그렇게 득세를 했습니까? 항공 분야, 전투기 중에서도 뭐 옛날 그 당시에 복역기, 싸움기라고 하죠. 네. 그때도 대량 생산했어요. 영국이나 프랑스가 뭐 3,000대, 4,000대 만들던 시절이니까. 1차 세계대전에는 뭐 소련제 무기가 별로 히트 친 게 없다. 러시아제가 없죠. 미국제도 더불어서 어쨌든 없었고. 전 세계적으로 네. 딱히 이렇게 각광받는 무기는 없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이유는 미국이 아니면 지금의 러시아가 어느 시점부터 이 무기 강국 선진국이 됐는지 시점을 이제 구분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영국, 프랑스가 그렇게 항공 선진국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든지 그걸 잘 이제 모르시니까 제가 이제 짚어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수입을 했다니까. 뭐 전투기 전차를 수입을 했었고 네네. 그거는 이제 갖다 놓고 이렇게 보니까 카피된다고 그러잖아요. 데드 카피. 그렇게 해서 이제 발전은 이제 해가죠. 그리고 이제 그게 눈에 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점이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이 2차 세계대전은 이 밀떡들이 좋아하는 무기들이 볼만한 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수많이 종류가 좀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전투기 전차. 그러면은 2차 세계대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2차 세계대전 소련의 무기 무엇이 활약을 했습니까? 단연코
전차 전차. T-34 시리즈.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물론 이제 그거 말고 네. 뭐 ISU, 뭐 SU, 그다음에 무슨 뭐 KV 시리즈 전차들이 다른 게 또 있었는데 네. 뭐 T 시리즈도 있고 이것들은 그냥 종류가 많고 확연히 그냥 딱 주력으로서 그냥 밀고 나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옆에서 이제 보조 하다못해 뭐 자주포를 개조한 거라든지 뭐 대전차 자주포, 일반 자주포 해가서 뭐 KV 시리즈 해가지고 막 몸을 불리고 포신 뭐 포를 그냥 크게 키우고 근데 이제 그게 사용하기에 공통성 뭐 호환성 전반적으로 이렇게 평균치가 나오는 게 이제 T-34 시리즈 중에서 85형이 이제 최후에 전쟁 끝난 다음에도 남는 거죠. 어떤 유력한 가장 유력한 사용하기 좋은 전차로서 나머지가 이제 있어도 이 종전되면서 이제 숫자가 점점점 줄면서 어떤 건 폐기하고 그래서 그 시작이 T-34 85형 일종의 표준 전차 개념으로 그 타이거 전차는 주포가 88mm지 않습니까? T-34 85형 말 그대로 85mm 거의 대등한 어떤 공격력을 갖추고 있는 거죠. 방어 어떤 장갑도 그렇고 기동력도 그렇고 기동력은 뭐 좀 더 앞서고 T-34 85형이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짓죠. 2차 세계 대전을 독일을 상대로 이제 전쟁 수행을 하면서 그럼 이제 뭐 전투기도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레시프로 프로펠러 전투기들이 러시아제, 소련제가 특출난 게 사실 그렇게 없었어요. 대량 생산한 건 많아도 뭐 지상 공격기, 뭐 슈트로모빅 같은 공격기 대량 생산한 것도 있지만은 그건 이제 한정된 지역에서 이제 활약하고 유명한 거고 전 세계적으로 여기 갖다 놨을 때 활약하고 저기 갖다 놨을 때 활약해야 되는 것도 평균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근데 그 중에서 T-34 85형이 이제 또 이제 롱런을 하죠. 그래서 딱 그걸 찝어서 얘기한 겁니다. 전차 하나. 사실 뭐 영국제나 미국제가 막판에 거의 45년도 가면은 뭐 M26 같은 거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이미 전쟁이 서부전선에서 거의 끝나갈 무렵이기 때문에 투입해봤자 그렇게 눈에 띄는 활약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그 막판에 등장한 전차들 대표적인 거 최신 전차들이 뭐 영국도 그렇고 센츄리온 시리즈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M26 같은 거 그게 이제 6.25 전쟁에 와서 이제 활약. 패튼. 저 패튼 시리즈라고 하는데 처음엔 퍼싱이라고 했지만 그 무기 체계들이 한반도 6.25 전쟁에 다 이제 와서 이제 이 좁은 땅에서 이제 각축전 뭐 서로 싸우는 이제 실력 발휘하는 이제 계기가 되는 거죠. 그 토대가 이제 1945년도에 등장한 무기들이 뭐 제트 전투기도 그렇고 그것이 실제 대량으로 이제 활용되고 사용된 전쟁터가 6.25 전쟁 한반도였죠. 그 이건 무슨 얘기냐? 6.25 전쟁에서 우리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전차 T-34 85형이 이제 소련에서 북한에 팔아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 서울까지 들어오죠. 그래서 그거와 연계성을 가지고 T-34 시리즈를 얘기한 거예요. 6.25 전쟁 때 소련의 이 T-34 85형이 그렇게 공포스러웠습니까? 네, 우리는 전차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이 그 당시에 전쟁을 두려워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끝나고 나니까 지쳐가지고 모든 게 지치고 이제 싸우기 싫은 거예요. 그 당시에 미국이 1950년 6월 20일 이전에 25일 이전에 전차 공급도 상당히 꺼렸습니다. 또 다른 전쟁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걸 이제 우려해서 소련 그다음에 막 공산화된 중공 그래서 무기 공급을 회피합니다. 북한은 순조롭게다 막판에다 인수를 하고 사는데 전투기까지 그래서 이제 시작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비가 없었고 미국이 회피했기 때문에 무기 공급 원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미국의 셔먼 전차 정도 있었어야만 T-34 85형을 어떻게 했는지 근거리에서 싸움을 이제 붙어올만 했는데 아예 대한민국 육군은 전차가 없었으니까 전투기도 없었고 그게 미국의 그 당시의 정책 무기 해외 정책이 지금보다 더 심하게 철저하게 통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6.25 전쟁을 그렇게 처음에 초전에 아주 뭐 힘들게 싸울 수밖에 없었던 최소한 우리한테 우리 피디님이 좋아하시는 그 셔먼 물론 셔먼의 후기형 76mm 포단 그것만 있었어도 일방적으로 밀리지는 않았죠. 근접전에서 어떻게 전술에 따라서 충분히 상대방을 많이 격파할 수 있었는데 아예 그런 당시의 구형 전차조차도 미국이 공급을 꺼렸죠. 여기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까봐 우리가 먼저 치고 올라갈까봐 그래도 결국에는 미군의 전차가 오지 않았습니까? 초기에 들어온 게 그것도 아닌 셔먼도 아닌 경전차 M24 그러니까 소위 뭐 어떤 SNS상에서 우리가 표현할 때 뭐 발린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 가져와봤자 경전차를 가져와서 해봤자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이제 미국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태평양 여긴 다 바다잖아요.
유럽의 서부 유럽의 그런 나토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주일 미군이 이제 주력인데 지상군도 그 당시에 그러면 일본에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그 도로가 그 당시에 미약하고 좀 약하고 기반 시설이 약하고 도로 철도도 중량 제한 실어서 운반할 수 있는 좁고. 네, 좁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도쿄 지역에 있는 주둔지에서 전차를 뭐 저쪽 북해도 쪽으로 이제 갖다 놓으려면은 뭐 철도로 이렇게 운반해야 되잖아요. 급히 뭐 그 당시에 소련군이 뭐 상륙해 온다 가정했을 때 그래서 경전차 중심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한반도에서 6.25 전쟁 터지니까 이제 급히 그거를 이제 배로 실어 날랐는데 이게 경전차입니다. 아, 맙소사. 네. 그냥 일방적으로 이제 당하는 거죠. 경전차는 뭐 장갑이 얇으니까. 예. 그리고 또 주포가 또 옛날 구형 주포고. 그래서 뭐 상대가 안 돼서 초기에는 좀 밀리죠. 그리고 이제 부랴부랴 이제 그 M26이라는 게 이제 가져오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앞서가는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물론 나중에 그걸 개량한 M46 전차가 이제 등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육군한테 상당한 충격, 아직도 여파가 남아 있는 그게 바로 소련제 T-324 85형. 그래서 상당히 뭐 우리가 서울을 뺏기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전차 때문에 기동전. 아, 그러니까 당시 이 소련 전차의 위력이 대단했군요. 근데 뭐 우리 주변에 밀리터리 매니아들 분 중에 이제 옛날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또 소위 그 독소 전쟁만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예. 그분들은 이제 그것만 얘기해. 우리 그 자신의 서울에서 있었던 T-324 80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냥 그때 셌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여기서도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근데 우리는 전차가 없었다. 그걸 극복한 거는 2차 대전 말기에 등장한 미국제 M26 같은 그거를 이제 극복하기 시작했다. 더불어 영국의 센츄리언 MK3 같은 게 들어와서 극복하기 시작했다. 완전히 압도한다. 그래서 서로가 이제 6.25 전쟁 기간 중에 휴전은 되지만은 우리한테 머리에 딱 남긴 무기 체계 소련제 T-34 85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그 15. 미그 15의 등장. 예. 그러니까 미그 15 전투기가 초기에는 우리 유엔군의 특히 미국 중심의 초기형 그 제트 전투기 뭐 F-80 슈팅스타, F-84 썬더제트 같은 거는 이제 압도를 하죠. 물론 이제 세이버 전투기가 오면서 이제 이게 대등해졌다가 이제 앞서갔지만은 그 버전이 F형으로 가면서. 네. 그래서 그 미그 15가 이제 어떤 초기에 활약을 많이 했죠. 그리고 그다음에 B-29 폭격기를 많이 이제 격추를 했고. 그래서 결국 휴전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딱 각인된 무기 체계 소련제 미그 15, T-324 85형 두 가지. 당시에는 예. 나머지 뭐 해상 전력이라든지 지상군의 어떤 세부적인 대전차 무기들은 오히려 우리한테 밀렸죠. 종류별로 따져봐도 부족했고 중공군이나 어떤 북한군이 사용했던 무기 체계가 지상군의 어떤 세부적인 무기 체계 종류가 좀 다양하지는 않았고 그리고 실제 소련제가 있어도 그게 다 투입이 안 됐고 그러니까 뭐 예비 무기 체계를 많이 보유해서 그냥 6.25 전쟁 당시에 중공 북한군의 그냥 대표적인 무기 미그 15, T-324 85형 그냥 그걸로 대표로 그냥 끝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게 휴전이 되죠. 어쨌든 이 6.25 전쟁 상황으로 봤을 때 소련의 입장으로 얘기한다면 대단한 활약을 했다. 입증이 된 거죠. 아, 이제 우리 무기 체계가 네. 어떤 2차 대전 끝난 이후에 그 유지현 새로 등장하거나 미그 15 같은 경우 아 쓸만하구나 자신감을 이제 소련 입장에서는 얻었죠. 예, 좋습니다. 자, 6.25 전쟁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자, 그 다음 또 소련제 무기가 업그레이드 되지 않습니까? 네. 어떤 전쟁이죠? 물론 이제 1956년도 제2차 중동전 수에즈 이제 위기 때 그 이집트군이 이제 소련제를 많이 도입을 해서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주력군이 영국, 프랑스군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군도 있었지만은 그것도 말 그대로 이제 좀 일방적으로 많이 당해서 그렇게 효과를 못 봤어요. 뭐 예를 들어서 미그 17, 그러니까 미그 15를 아주 그냥 완전하게 개량 숙성을 시킨 미그 17 같은 전투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이제 활약을 못 하고 그래요. 50년대는 이제 그렇게 지나가죠. 그 중간에 이제 중간에 1962년도에 그 쿠바 사태도 있었지만 그거는 뭐 대결을 한 게 아니고 이제 아주 전면전으로 붙은 게 아니라 대결 그 직전까지 간 거기 때문에 무기 체계가 이렇게 실제 화력을 이제 뭐 발휘한 건 아니고 그래서 그 직전에 이제 새롭게 평가받은 게 이제 지대공 미사일이 등장. SA2. 전봇대 예, 가이드라인. 예. 이게 이제 처음에 U2기 정찰기를 이제 격추하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위협의 대상이 이제 알게는 됐는데 그렇게 뭐 대단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저런 게 있구나. 근데 이제 우리 미국 입장에서는 뭐 나이키 허큘리스 같은 미사일이 또 있으니까 맞대결할 수 있는 미사일이 있으니까 우리도 저렇게 뭐 들어오면은 쏠 수 있어. 쟤들도 갖고 있네. 그 정도 생각을 이제 한 거죠. 그런데 베트남전이 이제 일어나면서 발발하면서 미국이 항공 전력 아주 뭐 자신만만한 항공 전력을 대량으로 투입하면서 북베트남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 갑자기 전봇대들이 그냥 땅에서 치솟아. 그냥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 초기 때는 이제 대공포 소련제 대공포 중심이었다가 이제 바로 이제 바뀌죠. SA2가 이제 공급이 되면서. 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소련은 이 미사일 쪽으로 집중 개발 생산을 한 거네요. 뭐 특화시켰다기보다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 미국의 전략 폭격기라든지 온갖 종류의 전술기들, 그러니까 전술 핵폭탄을 투발할 수 있는 그 항공기들이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1955년부터. 네네네. 그래서 그걸 대응을 이제 손쉽게 하려다 보니까 지대공 미사일을 이제 특화를 시킨 거고 SA2 전에 이제 SA1도 있었지만은 항상 뭐 1번 첫 번째는 다 유명무실한 무기 체계고 그래서 SA2부터 본격 대량 배치를 이제 해놨는데 그거를 이제 입증된 게 유투기 격추 SA2로. 그래서 이거 쓸만하네. 근데 이제 격추했다 뿐이지 그 세부적으로 이게 베트남전에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게 이제 활약하고 유명해졌는지는 잘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 전봇대 미사일. 그게 왜 그런 겁니까? 그만큼 대량 생산한 거를 마치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막 그 군사 원조를 막 하듯이 북베트남한테 자기들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6.25 전쟁도 사실상 참전을 안 하죠. 외형적으로. 그 위장에서 전투기 조종사들을 이제 파견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많이 무기를 공급하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그 거꾸로 군사 원조는 러시아.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SA2 가이드라인 전봇대 미사일을 엄청나게 공급을 합니다. 엄청난 숫자로 대량으로. 그러면 이제 미국의 육해공 특히 뭐 공군, 해군, 해병대의 뭐 폭격기나 전술기, 공격기들이 이제 전투기 들어가면서 많이 격추됐다. 뭐 예를 들어서 한 대를 미국 전투기나 미국 항공기도 군용기를 격추하기 위해서 막 여러 발 쏘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막 그냥 전봇대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올라오면 맞죠. 그러니까 그 유도 시스템이 좋거나 뭐 미사일의 성능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많이 쏴서 격추한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당시 소련이 SA2 미사일을 많이 공급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이 투입했던 모든 항공기가 다 한 번씩 격추 당합니다. 모든 항공기라면은 당시에 모든 종류 뭐 나이라면 뭐 종류가 많은데 몇 가지만 되시죠? B-52 그리고 뭐 F4 팬텀, 뭐 F105는 뭐 썬더치프 우리 센츄리 시리즈들은 다 한 번씩 쳐맞고 떨어지고 아니면 공중 그래서 그 센츄리 시리즈가 그때부터 싹 빼버리는 거예요. 실용성이 없고 그래서 이제 F4 팬텀은 이제 급격히 넘어가죠 주력이. 근데 그 격추된 원인 중에서 이제 SA2가 이제 자리 잡고 있죠. 대공포도 있고 소총도 있고 미그 17, 21도 있고. 자, 그러면 베트남 전쟁에서 소련 제복이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시죠. 뭐 간단히 말씀드려서 SA2 가이드라인 지대공 미사일이 등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대량 발사가 됐고 그리고 더불어 이제 방공 무기들, 방공포 100mm, 85mm 여러 종류의 아주 올망졸망한 방공포 그 포가 많아요 종류가. 그다음에 레이더와 연계해서 레이더 시스템 이 모든 화력을 동원해서 미국 중심의 이 전투기 폭격기를 다 격추를 다 해봤다는 거. 그리고 미그 17, 21이 등장하죠. 베트남전에서요. 이미 미그 15는 이제 구식이라서 더 이상 사용 안 합니다. 연습기로도 훈련기로도 사용 안 하고. 처음에는 이제 소련이 미그 17을 아우문석 전투기 끝판왕이죠. 소련제 중에서 그거를 이제 공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이급으로서 미그 21 초경을.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하나 이제 하이로 믹스 개념으로 뭐 팬텀까지 격추시키는 그런 상황까지 오죠. 그리고 이제 미사일 쏴대고 방공포, 대공포 쏘고 그게 아주 대표적인 무기체계죠. 소련제. 베트남전은. 반면에 해상 무기는 뭐 전무후무하고 없고 사실상. 그다음에 육상. 전차가 이제 동원은 되죠. PT-76 아직도 북한에서 쓰고 있는 PT-76 경전차 그리고 이제 T-54가 이제 주력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뭐 기회 될 때 말씀드리겠지만은 전차전에서도 이제 어떤 미국의 M48A3한테 M41 전차한테 이제 좀 발립니까? 밀리죠. 물론 이제 미군이 철수한다면은 뭐 다른 상황이 연출되게 하는데 막판에 75년도 전에는 그 75년도 4월달에도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미군이 있을 때는 전차 전력도 역시 미국께 더 앞서고. 근데 이제 쳐들어갔을 때
당시 상황으로. 예, 그러니까 미군이 북베트남으로 공습을 이제 하러 들어갔을 때는 이제 방어 무기에 많이 당하죠. 그리고 이제 그 북베트남 이하, 남베트남 DMZ 이하에서 이제 그 베트콩이나 아니면 북베트남 정규군이 이제 라오스나 캄보디아를 통해 침투해서 이제 이렇게 잠복하고 있으면서 이제 충돌이 있으면은 그 대공 무기 대표적인 대공 무기가 이제 전쟁 후반에 등장하는 게 SH 견착식 대공 미사일.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처음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알라봉. 알라봉이 이제 등장하죠. 그 알라봉이 이제 그 2형이 있고 7형이 있는데 결국 이제 7형이 이제 전쟁 후반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이게 전쟁 후반부로 가면서 정리되는 단계니까 그 위협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서특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런 새로운 소련제 무기가 등장했다. 근데 뭐 전차가 격파됐다든지 뭐 장갑차가 다 완전 전소됐다든지 아니면 전투기가 뭐 적어도 비행하다가 이제 지상 공격하다가 격추됐는데 그게 소형 견착식 미사일이더라. 그래서 이제 전쟁은 73년도에 휴전을 이제 하죠. 남북 베트남이. 그리고 75년대 4월 30일 날 남베트남이 이제 패망을 해서 사라지고. 근데 그 중간에 그 같은 시기에 그 73년 75년 얘기했죠. 네. 쇼킹이 또 한 번 일어나죠. 그 와중에 이제 베트남을 얘기 이제 끝난 거고. 네네네. 73년도 10월 달 제4차 중동전. 예, 이제 제 4차 중동전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이제 소련제 무기의 일종의 이제 아주 그냥 크라이막스로 정점으로 올라가는 시점. 그래요.